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30일 수요일 매식경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제가 매식경 못 올렸죠. 너무나 진짜 정신이 없었고 영상 촬영을 1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오늘 수요일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 여러분 누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사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 어떤 기사냐? 제가 답을 살짝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인생 역전 노리는 50대 땡 위험 땡 수익. 여기 나왔죠? 땡염 땡 수익, 이것에 몰빵했다. 와,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인생 역전 노리는 50대가 어떤 위험 어떤 수익, 이것에 몰빵했다는 걸까요? 오늘 기사 내용 보면서 이 답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뭐 답은 뻔하겠죠.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저수익, 중수익, 고수익,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한번 볼게요. 자, 매식경은 금보자 카페에서 제가 지금 신문을 매일 올려주고 있고요. 저희 ALC 단톡방에서 이 기사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모르는 학생들은 들어와서 보시도록 하고요. 오늘 이 많은 기사들 중에 볼 내용은 뭐다? 여기 이 기사입니다. 기사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그냥 짚어드리는 기사 편안하게 읽어보세요. 자, 인생 역전을 노릴 요 50대. 여러분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이제 50대면은 우리 안정될 만도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아직까지 인생 역전을 노리고 있는 50대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첫 번째 씁쓸한 현실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인생 역전을 노리다 보니까 당연히 위험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이 높은 상품, 또 수익도 위험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도 많은 것들, 이것을 베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말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건데, 그럼 과연 인생 역전 노리는 50대들이 고위험 고수익이 몰빵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 먼저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주식일까? ETF일까? 뭘까? 여러분들이 아는 상품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겁니다. 몰라도 됩니다. 지금 배우면 되니까. 자, 답은 뭐냐면 여기 나왔지만 세대별 가상화폐 같아요. 가상화폐. 저도 이 기사를 읽어보지 않았지만 지금 비트코인 나오고 이더리움 나왔죠. 뭐 가상화폐겠죠. 자, 그래서 오늘 기사에 대한 내용을 대략 이 소제목을 한번 우리가 헤드라인 기사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의 자소서에 대한 소제목도요, 이렇게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 유추만 되면 돼요. 너무 어려운 걸 자소서 소제목으로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 토인 투자 죄송해요 여러분, 말이 엄청 코이네. 한국 코인 투자자 중에 50대가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가장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대요. 여러분 의외지 않나요? 저도 지금 의외인데요. 왜냐면 대부분 20대, 30대가 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줄 알았는데 50대래요, 의외로. 젊을수록 공격적인 투자를 보일 것이라는 세상의 예감과 달리 상반되는 결과, 저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선인 거예요. 매일경제가 29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아시죠, 여러분? 빗썸에서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투자 패턴을 분석한 결과 50대 비트코인, 이더리움 매수 비중은 1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세대와 비교해 절반에 불과한 수치래요. 60대 이상은 매수의 26.5%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하려는 성향을 보였다. 와, 저도 이거는 처음 접하는 기사네요. 자, 60대에 이어 30대가 23.7%, 40대가 21.2%, 20대가 이렇게 됐고, 상대적으로 안정적 흐름을 보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투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들 상품 투자 비중이 낮다는 것은 뭐예요? 50대 투자자가 다른 코인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노리는 공격적인 투자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거겠죠. 그나마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상화폐 하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비중이 지금 50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투자하고 있지만 이
비중이 낮기 때문에 다른 좀 더 위험한 것에 투자를 한다.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50대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 30위 아래의 코인 구매 비중도 20대에 이어 두 번째로 기록했대요. 시총 30위 아래는 일주일 사이에도 순위가 크게 변한다. 소위 자코인이나 작전 코인, 테마 코인 등 시장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코인이 많다. 이러한 코인에 투자한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는 20대가 가장 많고 50대가 두 번째, 60대 이상은 낮았다. 이 기간 50대가 가장 많이 구매한 코인은 리플이었대요. 리플. 아, 그러니까 오늘 아까 저 투자가 그냥 가상화폐가 아니라 저도 몰랐는데 이 가상화폐 중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아니라 리플이라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하나 알고 가는 거죠. 모르면 이제 검색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50대의 전체 가상화폐 투자 중 리플 비중은 13.4%로 가장 높았고 위믹스가 10.2%로 2위를 차지했대요. 저도 사실 리플은 몰라요. 가상화폐 저도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어느 정도는 알지만 리플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봤지만 저도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를 아직까지 별로 안 갖고 있어요. 뭐 누가 보면은 뭐 4차 산업혁명도 있고 앞으로 뭐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조금 더 안정지향적인 투자를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리플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꼭 투자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50대가 많이 이렇게 리플을 한다는데 그 리플이 상대적으로 위험하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나중에도 고객을 상담할 때 굉장히 좋은 얘기거리가 될 수 있겠죠. 자, 이 같은 투자 성향에는 거래 금액의 차이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대요. 자, 빗썸에 따르면 실제 최근 3개월 거래 금액 비중은 30대가 높았고 이렇게 됐다. 이거 필요 없고요. 한 가상화폐 관계자는 50대는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세대지만 코인 투자 비중은 가장 낮은 편이라면서 전체 재테크 전략의 일부를 공격적으로 짜기 위해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것 같다. 뭐 오늘 기사가 이거 뭐 그냥 추론이네, 추론. 네. 그래서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 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간에 제가 이걸 또 빼먹었네요. 오늘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자, 전체 빗썸 이용자가 가장 많이 사들인 코인은 무슨 코인이에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12.4%로 1위를 차지했고, 이더리움이 9.1%로 2위, 리플이 8.5%로 3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전체 이용자의 시총 30위 아래 코인 구매 기준은 19.9%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원회 FIU 지난 1일 발표한 자료와도 일맥상통한데요. FIU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 비중은 이렇게 나타났고 이는 글로벌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지금 우리는 50대 이후가 다른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가상업계에선 투자자 보호제도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한다고 하는데 오늘 이 기사를 갖고 우리가 뭐 생각해 볼 부분은 다른 것보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요거 끄고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오늘 뭐 이런 거죠. 뭐 고위험 고수익 답은 뭐예요? 답은 리플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모르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20대 중심으로. 근데 의외로 고령자분들도 많이 했어요. 어디에? 비트코인이 아니라 우리가 알트코인이라고 부르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그런 성향을 보이는 코인 투자를요. 그래서 돈을 날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날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날렸어요. 근데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오늘 기사에서는 50대가 고위험 고수익을 위해서 인생 역전을 하려고 이러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많이 투자하는 게 지금 대부분 어디라고 했어요? 무슨 코인이라고 했어요? 비트 코인. 두 번째 뭐라고 했나요? 이더리움. 세 번째 리플. 그 중에 지금 리플이 가장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일단 지식적으로도 조금 뭔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상화폐라는 거에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종류 중에 3개 정도는 우리가 알면 된다. 첫 번째 비트코인, 두 번째 이더리움, 세 번째 리플. 그래서 이 리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자,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건, 그럼 50대가 현실적으로, 아니 50대가 안정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나? 라는 퀘션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금융권 취업을 했다. 근데 고객이 왔어. 근데 고객이 어디 투자해 보니까 이 세 가지의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상황 면접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고객이 지금 리플에 투자하고 있어. 투자하는 상황이야. 나는 고객에게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줄 것인가 생각해 봤나요?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상황 면접 질문입니다. 자,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준다면 50대 남자분이시고 월 한 250만 원의 여유가 있어요. 여유 자금. 은퇴를 위해 준비할 거래요. 그러면 현재 그 고객이 목돈 1억과 여유 자금 250만 원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드릴 수 있겠나요?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매식경 때도 한번 나중에 이러한 것들을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게 지금 요즘에 면접에서 케이스 면접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러한 상황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매식경에 대한 공부한 것들을 어떻게 적용시킬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론을 이론대로 하면 물론 좋지만 결국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융권에 취업을 해서 고객을 상담했을 때, 이러한 고객들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상담을 해줄 건지가, 이게 지식과 실전 경험이 이제 뒷받침돼야 되는데, 실전 경험 지금 우리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러한 상황에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그렇게 된다면 내가 만약에 고객이 가상화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비트코인도 모르고 이더리움도 모르고 리플도 모르고 아무것도 뭔지 몰라. 그러면 나는 그 고객한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금융권 취업을 가면 증권사든 은행이든 보험이든 내가 속한 금융기관에 고객의 자산을 이쪽으로 갖고 와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일즈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쟁사, 이게 어떻게 보면 경쟁사잖아요. 안 그런가요? 물론 은행에서 뭐 중개 수수료나 이런 걸로 각 어디 상장사 지금 여기 지금 왜 생각이 안 나네. 가상화폐 뭐 빗썸이나 이제 이런데 중개 수수료나 이제 이런 것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은행에 취업하거나 한다면 고객의 자산을 아무래도 우리가 있는 쪽으로 갖고 오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정보를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다면 그 고객한테 갖고 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런 것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지금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그 흐름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고객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이러한 자금들을 분류해 줄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현장 방문을 통해서 물어보세요. 이게 현장 방문이에요. 그래야지 현장 방문 가면 땡땡땡 이거 물어볼 거고요. 두 번째 이거 물어볼 거고요. 세 번째 이거 물어볼 거예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을 뽑는 연습을 하고 현장 방문을 가야 됩니다. 지금 질문을 못 하잖아요. 그럼 왜 그렇다? 내가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이 중요하다. 아무쪼록 오늘 50대가 정리해보자면, 고이용 고수익을 위해서 인생 역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지금 대부분 가상화폐 쪽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아니라 리플 쪽이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